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그 324km 떨어진 곳에서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간경락과 심포경락이 막혀서 뭐 여기저기 담도 결리고 또 팔다리에 마비도 오고 중풍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뭐 난리법석인 원인과 이런 치료법은 없느냐라고 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이 결리고 마비가 온다. 뭐 쥐가 나고 이러겠죠.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를 사다 기르면 되고, 중풍이 들 것 같다라고 하면 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심포경락,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간경락은 아는데 심포경락이 뭔가, 이런 게 막혔다. 간경락이 막히면 역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포경락이 막혀도 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얘기할 땐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간경락이 막히면 죽습니다. 또 심포경락이 막혀도 죽고요. 간경락은 간장 기운이 흐르는 이러한 길입니다.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느냐, 또 길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간경락의 길은 음경락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서 뒤로 내려가고, 또 양경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등 뒤로 내려가서 앞으로 오르는 이런 음양의 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포경락은 여기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오르고 어깨를 따라서 머리에 올랐다가 다시 어디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양경락을 타는, 이러한 어찌 보면 면역 체계에 관여되어 있는 경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분이 쉽게 얘기하신 간경락이 막히고 심포경락이 막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간경락이 막히면 엄지발가락, 간경락이 시작되는 곳이 엄지발가락이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꾸덕살이 생기거나 거기에 각질이 생기거나 거기가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심포경락이 막히면, 심포경락은 세 번째 손가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굽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심포경락, 즉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몸이 차가워진 사람들은 성질이 더럽습니다. 아주 성격의 기복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성격이 좋았다 나빴다 이것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분이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성격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 모르고, 아이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 모양이야, 화 안 낼 걸 왜 화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심포경락과 간경락, 이 두 개는, 간경락 역시 신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간에다 저장을 하는 이런 데 그걸 소장에서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게 그래서 우울증이 지금 있다는 상태고, 심포경락이 막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뭔가가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혈의 순환이 여기 지금 막혀 있다고 그랬는데 혈관이 좁아집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혈관이 좁아져서 기능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이 간경락이나 심포경락이 막혀서 담이 생기고 마비가 오고 중풍이 들 것 같은 이러한 증상들을 갖다가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혈관 질환, 하나는 소혈관 질환. 어쨌든 혈관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혈관 질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풍, 뇌경색, 뇌출혈이 옵니다. 그리고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오랜 동안 누적돼 있고 쌓이면 우리 몸속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좀 모세혈관, 이걸 소혈관이라고 해요. 모세혈관이 기능이 떨어지면 수축과 이완을 못하고 여기에 혈전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전이 쌓이죠. 혈전이 쌓이다 보면 모세혈관을 막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히면 소혈관 질환이 나타나요.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치료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방치한 결과 하나는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납니다.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입니다. 두 번째는 보행장애, 걷지 못합니다. 근육이 풀어서 걷질 못하고, 세 번째 우울증, 네 번째 요실금, 다섯 번째 흡인성 폐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소혈관 질환은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혈관 질환은 걸어 다닐 때 중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누워버리면 중력을 받는 중력이 적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소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부종도 생기고 또 체중도 증가되고 하지 종아리 부종이 생기고 발에 각질도 잘 생깁니다. 또 시력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전신경화증, 어깨와 등짝이 딱딱하게 굽고 아픕니다. 또 발은 자결감,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열이 난다고 맨발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 안은 차고 발은 열납니다. 저녁에 잘 때면 발을 내놓고 자요. 이런 사람들 주로 물을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도 나타납니다. 아주 복잡해요. 어깨도 굳어있고 식욕도 없고 땀도 나고 아주 복잡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커피를 좋아하고 또 달콤한 거나 고소한 거를 또 좋아해요. 이러한 식습관은 소혈관 질환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찾지를 못합니다. 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불편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대로 담이 자주 걸려요. 여기저기 아픕니다. 또 감기 증상도 가끔 다를 수 있어요. 감기는 원래 7일이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한 달씩 감기를 다른 사람들. 또 쌍화탕을 또 먹으면 잠깐 반짝하고 좋아져요. 그래서 쌍화탕을 또 박스 사다 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소혈관 질환이.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어떤 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줄어놓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고소한 거, 달콤한 것만 찾아 먹어요. 그러니 몸이 망가지죠. 그러니 다음날이라니 어깨가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고 팔다리 마비가 오고 종아리는 아프고 발은 무겁고 이런 현상.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멀쩡했었는데 중풍 들고, 어떤 사람은 뇌출혈 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여 가보니 뇌경색이고, 이런 증상들이 이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간경락과 심포경락이 막혀서 담이 걸리고 마비가 오고 저리고 중풍이 들고 난리법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소혈관 질환입니다. 이러한 소혈관, 모세혈관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머리, 눈, 심장, 신장, 췌장에 있어요. 생식비뇨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혈전이 많이 쌓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뇌혈관에 혈전이 많이 쌓이면 몸이 차가워서 쌓이는 거죠. 몸이 차가워서 혈전이 쌓여서 뇌혈관에 혈전이, 모세혈관에 혈전이 쌓이다 보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눈에 문제가 생기면 망막혈관에 이러한 혈전이 쌓이면 시력 저하가 오고, 이 심장혈관에 이런 모세혈관에, 심장에 있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경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됩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장애가 와요. 그 다음에 신장에 문제, 식욕부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생식비뇨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발기부전, 여자들은 불감증, 성욕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피를 맑게 하는 것은 체질에 맞는 생식이에요. 어떤 생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기능이 떨어진 장기의 그러한 기능이 장기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여기 체질 생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모세혈관, 지금 여기에는 소혈관이라고 해서 여기 뇌, 눈, 심장, 췌장, 신장, 생식 이런 데 있는 모세혈관의 굵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혈전이 쌓여 있는 거죠. 그 혈전을 제거하는 것은 부항사혈이 가장 쉽습니다. 몸 안의 노폐물을 분해 제거죠. 제거 배출하는 데는 부항사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항사혈을 통해서 몸 안의 노폐물을 제거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담 결리고 마비하고 쥐나고 중풍 들고 하는 이런 증상들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족욕이나 바닷가에 가서 모래 밟는 것도 좋고 또 발목 펌프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톤에 아는 것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한 얘기가 그겁니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지켜주지 않아요. 약사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지켜주지 못해요. 마누라 지켜주지 못해요.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해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 내 몸의 병은 내가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고쳐주지 않아요. 의사가 고쳐줄 것 같으면 엊그저께 췌장암 5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김영애 씨 있어요. 그분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췌장암 5년 동안 앓다가 엊그저께 66세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의사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야지. 왜 못 고쳐? 의사가 못 고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의사한테 막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스티브 잡스죠. 그 다음에 그 성악가 파파로티 전부 다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고쳐줄 줄 알고 믿었는데 사실 의사가 고쳐주지 못한 거죠. 자기 병은 내 병은 내가 고쳐야 된다는 의식 변화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저 세상으로 왔던 거예요.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의식, 거기서부터 첫 발을 떼야 됩니다. 의사가 고쳐준다. 천만의 말씀.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병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피를 맑게 하는 신선한 음식, 야채, 과일을 찾아 먹고 또 생식을 먹고, 두 번째는 부항사혈을 해서 노폐물을 빼고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족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바닷가 가까우면 가서 하고, 바닷가 갈 게 없으면 바닷가에서 모래 퍼다가 집에서 그냥 고무 다리라도 놓고 밟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깔끔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만 해도 결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천하세요.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 오늘 여기까지.